당선돼도 징계? 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명파리 발언 정봉주 때리기 강성당원에 휘둘리는 야 전대입니다. 정봉주 후보가 한 발언이 박원석 전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이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목은 정봉주 의원의 발언으로 전대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강성당원에 휘둘리는 야당 전당대회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왜? 그 민주당 이 블루웨이브 여기 청원 게시판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왔느냐? 네, 이겁니다. 당 분열 조장과 당원 갈라치기 해당 행위를 하고 당과 당원의 명예를 주시키고 단합과 이 품위를 심대하게 훼손시킨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자를 징계 청원합니다. 라고 징계안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이게 지금 시작이 되진 않았어요. 일단 올라왔고 이게 승인이 나야 청원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아직은 청원이 진행되지 않고 요즘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징계안이 올라왔다는 건데 사실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뭐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안은 올라오긴 올라왔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의 답변이 또 의미심장해요. 들어보실까요? 그거는 제가 뭐 직접 들은 바는 없기 때문에 당내에는 뭐 당원들을 포함해서 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또 토론되고 또 검증되고 그런 과정에서 다수와 소수가 또 확인되고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민주주의고 정당이고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당원들께서 당의 장래에 대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근데 뭐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당원들이 할 일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정현 의원님.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당원들의 당원 주권주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민주당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당원 게시판 또 당원들이 모인 커뮤니티의 흐름, 그 흐름을 거스를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하고 있는 발언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정말로 이재명 팔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당사자를 지목했거나 어떤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보여요. 한데 그러한 단어 하나하나를 어떤 먹잇감 삼아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정봉주 전 의원 지금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당 게시판과 제명인의 마을에 솟구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거스르는 순간 또 김민석 의원도 거기에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지금 이것이 바로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정봉주 때리기가 시작됐고 또 정봉주가 이 때리기의 희생자로 나가게 됐을 때 만들어질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분위기 속의 민주당이 정말 우려스럽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러한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당원들께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의도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당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설득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최고위원 후보자들 지금 당 게시판에 나오는 발언을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또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그런 어떤 강성당원의 규모를 약 2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이 22만 명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200만 명의 민주당 당원 중 22만 명의 강성당원에 의해서 최고위원과 당대표의 발언들이 정리되고 많은 이런 상황들을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민주주의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김민석 후보의 얘기는 결국 강성 당원들의 이 흐름에 그냥 그대로 같이 가겠다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정봉주 후보에 대한 강성 당원들이 지금 굉장히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황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죽하면 징계 청원까지 올라왔겠느냐라는 건데 이 상황에서 정봉주 후보가 어제 그래서 다시 한번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 후보를 간절히 지키고자 하는 개딸 당원들이 이재명 팔이일 리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직 한 줌뿐인 이재명 팔이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 내가 얘기하는 건 소수 일부의 몇 명입니다. 라는 걸 강조를 한 거죠.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 당원들 얘기가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현재 이 글이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장 변호사님, 네. 일단 이 글은 왜 삭제가 된 걸까요? 글쎄요. 일단 정봉주 후보가 지금 좀 심정적으로 많이 복잡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아마도 이제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지금 전당대회 후반부에서 이 논란이 너무나 크게 확대되고 있는 거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애초에 시작이 정봉주 후보의 발언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당원들의 분노라든지 이런 논란 자체가 사실 전당대회 끝까지 계속해서 사그라들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정봉주 후보가 했다고 알려진 말들이 전원으로 전해진 건데 네. 그 이야기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뒷담화 형식의 이야기들이었고 그것들이 사실 굉장히 수위가 높다라는 부분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당원들이 또 많은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뭐 이른바 뭐 이재명 파리, 뭐 명파리 뭐 이런 또 강한 또 언어들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사실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원들과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전당대회 막바지에 갑자기 이상한 논란들이 나오면서 네.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건 사실 굉장히 송구스럽고 민망한 장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팔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당 내부에서는 좀 부적절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명팔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럼 누가 명팔이고 누가 명팔이가 아닌지 이걸 네. 또 갈라야 되고 서로 간에 그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이런 부분들을 갈라치기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다만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금 당원들이 다 목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결국 득표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결국 지도부가 정해지고 나면 저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또 통합의 과정으로 잘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봉주 후보가 뒤에서 썼다는 이른바 그 단어들, 뭐 이런 단어들이 좀 부적절했었다. 하지만 이거는 전당대회 끝나면 또 통합이 될 사안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왜 삭제를 했는지는 사실 정봉주 후보만 알고 있는 사안이죠. 다만 뭔가 심경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같은 최고위원 후보죠. 김병주 후보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제가 봤을 때 거기 어떤 특정인을 지칭한 거는 없고요. 또 후보를 지칭한 것도 없고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것은 정봉주 의원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뭐 개딸과의 전쟁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씌우던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은 지난번에 개딸이 민주당을 점령했다라고 김두관 후보께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김병주 후보 아니 뭐 약간 그런 취지의 얘기는 아니었을 거다. 한 사람 뭐 직접적으로 지칭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김두관 후보랑은 또 결이 다르다. 뭐 지금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김병주 후보의 어제 얘기와 어제 저 얘기를 하기 직전 날 SNS에 올렸던 글은 또 이랬습니다. 앞뒤가 다른 자,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 공격에만 몰두하는 자, 이런 자들이 진짜 이재명 대표를 파는 자 아닙니까? 라고 굉장히 또 세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최수영 위원님. 어제 얘기랑 그 전날 얘기가 또 느낌이 또 달라요. 왜 그럴까요?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정봉주 후보 이제 최고위원회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적 득표율이 네. 15.63인데요. 56%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서울에서 거의 최하위를 한다 해도 5위 안에 입성하는 건 큰 문제 없습니다. 정봉주 후보 이게 전략적으로 발언한 거예요. 지금 ARS 마지막 여론조사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거 앞두고 지금 말하자면은 그 개혁 강성 당원들이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이 최고위원회 구성되잖아요. 5인 합의제입니다. 정봉주 후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만장일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 안 나오면 합의제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식으로든 굴러는 가겠지만 대단히 껄끄러울 겁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이제 김병주 후보가 아마 말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공격하다가 네. 어차피 최고위원회 입성한 사람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분열의 양상을 사전에 보일 필요 없겠다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지적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봉주 후보가 네이밍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박의 창시자입니다. 2020년 금태섭 의원이 당을 분열시킨다고 네. 수박이라는 일종의 멸칭을 사용했는데 그게 대세가 됐어요. 네. 이번에 말한 명파리가 네. 아마 또 앞으로 향후 정부에서 대세 언어로 작용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수박의 창시자가 수박으로 몰리는 지금 현상이잖아요. 수박이라는 유령이 지금 민주당을 떠돌고 있는데 단두대를 만든 자가 단두대로 사라졌던 비극이 프랑스 혁명에 있었습니다. 아하. 그 역사적 말하자면은 우리 그 과거를 잘 한번 민주당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단두대가 이게 또 나왔습니다. 네, 수박의 창시자가 지금 수박으로 몰린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다. 최고위 입성은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김병주 후보도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와중에 정성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일반 국민조사 30%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걸로 보인다. 홧김에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진심이 아닐 거다라고 약간 톤 다운을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정봉주 서로 말 편하게 하고 사이가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정봉주 후보가 사이가 좋은데 일반 국민 조사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래 친한 사람이니까 이해가 또 되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저 맨 처음에 명팔이라는 이름 들었을 때 네. 용팔이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용산에 가면 전자제품 사러 갔다가 용팔이들에게 많이 당하잖아요. 이른바 용팔이라고 불리는. 네. 근데 거기서 비롯된 것 같은데 이 용팔이가 왜 가능했냐? 정보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사러 가는 사람들은 이 정확한 전자제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죠. 네. 근데 거기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용팔이들은 어느 매장에 가면 얼마고 어느 매장에 가면 이게 얼마인데 내가 어느 가격을 받으면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분들이 이제 용팔이, 이른바 용팔이였던 건데 명팔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명팔이를 통해서 특정 그 세력으로부터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명팔이죠. 아마 본인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정봉주 전 의원도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특정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될수록 그 특정한 사람들이 소수로 좁아지면서 부담을 느끼고 그것이 자신이 마지막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당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네. 페북 글을 삭제했다고 보고요. 30% 일반 여론조사를 의식했던 발언이었는지는 뭐 정봉주 전 의원만 알 수 있겠지만 네.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략적으로 일부러 30%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동안 정말 오랜 기간 정치권에 활동하면서 네. 사실 팬덤 현상을 제일 처음 만들어낸 분도 정봉주 전 의원이에요.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네. 어떤 것들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유리할 것인가라는 아주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짧게 신정현 예. 의원님. 사실 그게 여론조사 앞두고 이렇게 하고 국민 여론조사 앞두고 이렇게 하고 뭐 당원조사 앞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은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마이너스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이게 추측의 영역이라 당사자 얘기를 듣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쵸? 제가 건너 지금 현재 정봉주 후보 캠프의 인사들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어떻게 이 개딸들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정봉주 당사자도 캠프도 모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곡해해서 이해하는 개딸들에 대한 실망이 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멋지게 포장해 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봉주 의원이 그래도 머리를 잘 써서 30%의 국민 여론조사의 어떤 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죠.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몰표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빌미 삼아서 또 최고위원회 갔을 때는 과거의 미건스라는 본인의 어떤 팬덤층을 거느렸던 것처럼 또 한 번 본인의 팬덤으로 새로운 정치 도약을
꿈꿀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의 정봉주라면 네. 정청래의 길을 갈 거라고 봐요. 과거에 결을 달리했던 한 시간의 텀이 있었지만 완벽히 편승함으로써 그 지지 그룹으로부터 2인자의 어떤 자리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정청래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으로선 도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정봉주 후보의 어떤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의 이 상황은 정봉주 후보도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전대가 끝나면 완전히 친명으로 포섭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대가 끝나면서 확실하게 좀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겠죠.